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으로 몰려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번 반등을 진짜 탈출의 기회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8조 원대 한 달 동안 때렸는데 나가서 중국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또 3대 지수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좀 분석해 주시죠. 뭐 미국은 요즘 빅컷이라고 하는 금리 인하 이후에 그 시장의 방향성을 어떻게든 오른다라고 하는 어떤 뭐 취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장중에 마이너스가 살짝 났다고 하더라도 그 약간 시장에 부담이 되는 뉴스조차 호재로 전환시키는 그런 좀 놀라운 치환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9월달 징크스라는 게 있었단 말이죠. 네. 9월달 월 수익률이 월별로 봐서는 몇 년째 계속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그거마저 깨고 상승 마감됐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미국 실물경제연합회 무슨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자 질문을 받았나 봐요. 네. 연속 빅컷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위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데이터에 기반한다라고 하면서 연내 두 번쯤 그러니까 0.5쯤 내릴 수 있게끔 점도표가 구성되어 있는 게 연내 두 번쯤 내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게 자칫 왜 빅컷 한 다음에 더 빨리 내리지 않지라고 해서 시장에 의구심을 가져오면서 잠깐 마이너스가 났다가 이게 또 경제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네. 다시 재해석되면서 반등하는 상황에서 마감이 됐던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전면 그 중동 지역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미국 쪽에서 해석하기로는 아주 큰 규모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면서요. 유가도 그렇게 뛰진 않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마감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다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서 파월의 발언이 별로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시 네. 상승 마감이 돼서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금 심리가 되게 불안정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정하면서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워치 보면은 원래 그 전날까지 11월 금리에 대한 해석 문제가 빅컷이 한 50% 이상 됐었거든요, 확률이. 네. 근데 지금 30%대로 이제 줄어들었어요. 파월 연설 이후에 아무래도 금리가 빨리 내리진 않나 보다. 이런 해석이 시장에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베이비컷으로 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좀 그 외에 미국 증시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 있음 한번 좀 나열을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시세를 제일 이제 많이 보실 그쵸. 텐데요. 그거에 따라 또 우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워낙 확 달라져서 빅테크라든가 이제 전기차,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이고 테슬라 어떻게 움직이고 이게 중요하신데 사실 막상 그 두 주식은 거의 그냥 보합선 정도에서 등락이 있었고요. 애플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 정도 올랐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해석 나오는 거 보면 오픈 AI에 투자하기로 했다가 철수했다, 철회했다 이 뉴스 가지고서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미국 자동차 주식들이 좀 빠졌거든요. 특히 스텔란티스라 그래서 전기차 신흥 기업인데 12%나 빠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다음 분기에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향한다 이런 이제 비전이 발표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빠지면서 포드라든가 GM까지 같이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버클레이즈라고 하는 그 기관 투자가가
이게 10월 달에 이제 가장 큰 뭐 단위 이벤트 중에 하나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 공개 이슈가 있는데요. 네. 그거 이후에 오히려 좀 세론 뉴스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현재 테슬라 주가가 한 260불 정도 내외하고 있는데 네. 목표가를 220불로 낮췄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때쯤 이벤트 있고 나서 엄청나게 좋은 거 아니면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이르면 이제 10월 1일 날 밤에 그 미국 동남부 항만의 노조가 47년 만에 지금 파업한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만약 장기화되게 될 경우에는 물류라든가 네트워크 쪽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장은 이제 9월 달에서 10월 달로 넘어가다 보니까 또 일부 뭐 그 움직임들은 10월 달은 변동성이 큰 달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발언들도 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가 열렸다면은 좀 네.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상승이.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일본 증시도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근데 야간 선물은 0.7%가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대로만 생겼으면 아마 출발은 하락으로 했으나. 조금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물론 이제 일본이 오늘 현재 장중 흐름으로는 1%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은 어제 어마무시하게 올랐잖아요. 어제 신천이 거의 11% 올랐어요. 11%. 예, 그리고 뭐 상해가 8.5%막 이렇게 올랐는데 8%.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그 상한가 폭이 10%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의 웬만한 거 다 상한가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의 변동성인데, 이제 이게 또 오늘부터 7일까지가 휴장이다 보니까 네. 어떤 그런 이제 돈의 흐름이 잠깐 이제 중국으로 물론 지금 엄청나게 몰려가고는 있는데, 또 며칠 동안은 어디에 또 잠깐 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또 낙폭이 있었던 일본 쪽으로 잠깐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반등이 조금 모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에서는 그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 보니까 네. 어제 차익 실현이 상당히 나와서 음봉들이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일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ABC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 닥치고 중국이라 그래서 네. 지금 빨리 가서 중국에서 해먹고 나와야 돼 뭐 이런 흐름으로 글로벌 자금들이 중국으로 몰려간다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번 반등을 진짜 탈출의 기회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연말까지 뭐 GDP 목표치가 5% 정도 되는데, 기를 쓰고 해도 그건 달성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번 뭐 어떤 짜릿하고 자극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대단하긴 한데, 요때 안 나오면 연말에 다시 주저앉는다 뭐 그런 해석들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한국에서 계속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네. 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네. 중국 쪽에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뭐 충분히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OECD 20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유니크하게 못 간 뭐 증시다 보니까 왜 못 가지?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 8조 원대 한 달 동안 때렸는데, 이 부분들이 뭐 때려서 다른 쪽에 다른 섹터에 들어갔느냐 이게 아니고 나가서 중국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해석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든 재미가 없고, 뭐 일본이 한창 이제 달아올랐다가 최근에 총리 바뀌면서 좀 주춤하면서 그때 차익으로 빠져나온 자금까지 해서 중국으로 달려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한국장이 열렸다면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까 참 궁금하네요. 워낙 미국 쪽에서의 그 차익 실현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 과열에서 벗어나는 걸로 봐야 될지, 중국 시장에 대한. 네. 그랬을 때 외국인들의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어제 거의 1조 현물을 매도해가지고 어제 시장 분위기 참 안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가 사실은 뭐 금요일 같은 월요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뭐 약간 뜬금포 비슷하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코스피가 70포인트 이상 올랐었는데,
그걸 금요일장하고 어제장에서 이틀 동안 도루 원위치 시켜버리는 그런 장세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지금 보시면 자료화면 한번 띄워보시면 어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1,000만 주 이상의 매도가 많이 팔았어요.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금액만 해도 거의 한 7천억 정도 되니까 현물 매도의 상당 부분을 역시 삼성전자 지분이 차지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이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뭔가 좀 활력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 하면서 좀 엑시트가 일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 2,700대를 바라보면서 주후반에 좀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2,600 정도로 다시 그러니까 회귀하는 뭐 그런 정도의 시장이 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애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애플이 사실 오픈 AI에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가 이제 철회한다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승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어제 2% 상승을 했는데 오늘 네. 그 2.5%. 저도 뭐 좀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뭐 구체적이진 않은데 뭐 지금 AI에 대한 뭐 물론 뭐 회의론이 거쳤다. 이게 이번에 그 마이크론 실적 가지고서 많이 거쳤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선투자가 누가 먼저 많이 들어가는 게 당장은 숫자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데 그냥 투자만 열심히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을 느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내로 오픈 AI의 그 투자 그 폼이 닫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도 투자 계획 멈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부 구글 같은 데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는 추가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지금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투자 계획을 세웠던 부분들은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샘 엘트먼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다양한 어떤 연합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하는 부분들이 잠깐은 좀 축소되거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오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한 5억 달러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긴 하던데 네. 이게 과연 그 글로벌 이 기업들의 이 변화, 이 연합 형태가 어떤 식으로 갈라지고 어떤 식의 또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약간 예를 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한창 심한 어떤 상황인데 다른 업체들은 다 투자 지연하고 공장 멈추고 증설하는 거 멈추고 이러고 있는데 현대기아차는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정말 무리하게 선투자를 해가지고 출혈을 보게 된 거냐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 치고 나가서 제가 봐서는 뭐 넘버 2의 위치까지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을 1, 2년 내로 만들게 될 거냐 이런 어떤 결론적인 차이가 아마 1년쯤 지나면 확 드러날 것 같거든요. AI 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증시가 열리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나온 어떤 증시의 호재가 될 내용들 혹은 네. 악재가 될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계속 만약 장이 열린다라는 가정에서 본다고 하면 자료화면 잠깐 보시면 오늘 어쨌든 테슬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밤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기차 인도량 발표와 함께 기대값이 계속 충만합니다. 아까 바클라이즈 쪽에 뭐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 의견은 항상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테슬라 강세에 따른 전기차, 2차 전지, 로보택시 쪽으로 이어지는 테마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파월이 어찌됐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 연착륙 가능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찌됐든 뭐 물 건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이 여직 경기에 대해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뭐 반도체 겨울이다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 오늘도 열렸으면 삼성전자 매도는 오늘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덜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달이 바뀌었거든요. 네, 10월. 이게 우리 과거의 예를 보면 최근 2년치 데이터에서도요.
안 좋은 달의 마지막 날까지 장이 밀고 나서 그 다음 달 달이 바뀌면 그 전달 마지막 날까지 밀었던 거 아무 기억도 없이 갑자기 장이 그 커브를 반대편으로 트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제까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좋아진다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보통도 생각하실 텐데 예, 과거에 한 2년 내에 한 3-4달 정도 그런 경험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달 끝달까지 밀어버리고 나서 이번이 이제 10월이자 4분기 시작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악재적인 분위기는 제가 이제 중국 부양책을 뭐 지난주까지는 관련된 우리나라 섹터들의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빠져서 나가서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 이걸 호재로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러게요. 뭐 그런 국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악재 쪽으로다가 과감하게 좀 옮겨봤고요. 뭐 아무래도 일본 시장 빠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는 게 뭐 간밤에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원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이제 수출주의 또 부담이라든가 엔캐리 트레이드의 뭐 재부상 이런 이제 우려들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여직은 있기 때문에 악재 축으로 좀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역시 지금 달러 엔이 아직까지 정상 범위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고요.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어떤 시장에 완연하게 지금 크로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약간 끼어 있고요. 일본하고 중국이 항상 이게 그 평행선이 아니고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안 되는 거가 크로스를 계속 보이는 역의 관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뭐 중국이 죽술 때 일본 시장 엄청나게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급전직하가 돼서 일본이 내려꽂는 대신에 지금 뭐 다른 이제 신문 자료입니다만 이런 거죠. 예, 일본 증시는 지금 오른쪽에 저 그래프 하단에 오른쪽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꽂았고 중국은 지금 2주 사이에 어제 상해 증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심천 증시 포함해서 2주 사이에 한 20% 올랐거든요. 이게 엄청나네요. 가능한 거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상승이 있었다는 거고 뭐 그거의 이제 배경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중국이 세계 꼴찌였는데 이제 우리가 꼴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조 섞인 말로 정말 유일하게 우리나라 순서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싸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정말 못 올랐다는 게 오히려 이제 한 번에 호재가 또 될 수도 있다. 호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좀 전제 조건이 있죠. 뭐 금투세 문제도 그렇죠. 해결이 돼야 되고 밸류업에 대해서도 이제 전향적인 어떤 뭐 시각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고요. 뭐 중국만큼의 경기 부양책이 아니더라도 정말 좀 진심을 다해서 시장 우리 이제 뭐 여야가 대표들이나 그런 쪽도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전제 조건 이후에 금투세를 논의해보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좀 선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 조건에 맞는 어떤 강력한 좀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